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취득 의제 등과 기타 취득세 세율 적용 특례,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그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 밑줄이고 그 표를 보니까요. 다만 단서는 저 볼 필요 없고요. 그 원칙 보니까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2% 적용되는 특례.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목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예외가 나오는데요. 이 예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지 맛보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과미력 적용 내에서 우리가 과미력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과미력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예요. 특례세율의 3배니까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 너무 6%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취득 물건이 과미력 적용 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중과 기준 세율의 3배, 그러니까 2%의 3배니까 6%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과미력 내에서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특례 세율의 3배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6%로 과세한다는 거고, 주름 긋지 마세요. 또 사치성 재산의 경우, 원래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대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중과균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인데, 개수했더니 사치성 재산이 됐어요. 개수했더니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됐다. 고급택 같은. 그러면은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인데 사치성 재산이 됐으니까 그 중과기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치성 재산, 별장, 고락장을 취득하면 중과세,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인데, 근데 이 개수했더니 사치성 재산이 된다거나 이렇게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된다. 그럴 때는 그 특례세율, 중과균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박스 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2번, 3번은 묶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 취득 써놓으세요. 우리 취득세 간주 취득을 배웠잖아요.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하는 간주 취득의 경우, 번호는 3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인데요. 먼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 제외 밑줄이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 앞으로 계속 비교해 드릴 거예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우리가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때 이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이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고 배웠냐면,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할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이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2%를. 근데 건축물 개수로 아까 배웠어요. 우리가 오늘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는, 그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18, 원시 취득 18, 2.8%예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이렇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 항상 나와 있습니다. 면적 증가 포함은 그럼 틀려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증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18, 2.8%를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합니다.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동그라미 2번도 비춥니다.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 우리 교재가 좀 압축되어 있는데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때 의제 취득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또 토지 가액 증가라고 해서 너무 압축되어 있는데 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해 가지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번 써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때 과세 표준은 어떤 게 되느냐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전에 시가총액을 뺀 차액, 즉 증가한 가액. 자,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억 원.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해요. 간주식은. 물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 입증될 때는 그 등비용으로 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증가한 가액 4억이고 여기다 세율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니까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4억의 2%니까 248. 산출세가 얼마?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산출세를.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면 증가한 가액이고 지목 변경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주 취득의 경우 지금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 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이것도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례 문제 할 때 또 연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걸 했나 모르겠네. 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어떤 법인이 있는데 있죠. A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소유의 재산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격이 3억, 자, 차량의 가격이 만약에 2억,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여기 이제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슬쩍 또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취득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차권의 가액이 만약에 5억. 그러면 자,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60%가 됩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60% 됐을 때. 그러면은 자,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잖아요.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자, 취득세 과점주 주식 취득의 과세 표준은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 원. 여기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요? 60%. 그러니까 6억 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구합니다.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2, 6, 12 산출세가 얼마예요?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이 돼버리네. 1,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강조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맛백으로 한번 맛보기로 보시고.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자, 취득세,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을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구하고 여기다가 세율은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연습할 거고 또 강조 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거라는 거. 자, 다시요. 동그라미 1, 2, 3번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4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이런 취득이라든가 시설 대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의 취득이라든가
동그라미 6번 취득대금 지급한 자의 뭐 기계장비 또는 차량의 취득이라든가 이거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이런 경우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레저 시설 해가지고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관 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동그라미 7번 레저 시설에다가 그 밖에 레저 시설이 취득된 그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이잖아요.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리고 거기 121페이지 보조단을 보세요. 맨 아래 보조단을 보니까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시설물의 부조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 지적공무상 여기 빗줄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밑줄. 그리고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취득으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데요. 계속 비교해 드릴 건데 임시공연 흥행장, 공사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고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중과세고 자, 임시건축물인데 이게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이거 뭐 하냐면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자, 그래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비교해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뭐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제가 추가해서 또 알려드릴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길으니까.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에 수반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 등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 등을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죠. 맨 땅에다가 조경수 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랬을 때 그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정하냐면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합니다. 토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하게 밀어놨어요. 거기서 조경공사 등을 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게 추가된 게 있는데 작년에 이게 지금 빠져있네요. 교재에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되는 거 사실은 법령에 보면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 교재가 지금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거고 사실은 한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 이런 것들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제가 강조한 이 정도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교재 122페이지로 갑니다. 실력 체크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고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자, 이거 동창, 돈 빌려온 동창들 떠올려야죠.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주적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등세율이고. 니은번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1년 이내면 비과세인데 초과하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은.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목 내가 찾아온 거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남편에서 4명이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등기세율.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지분은 자기가 나눠 가진 거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등기세율이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등기세율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해고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 해.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그랬고요. 계약상 아니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요. 2번입니다.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적용하고. 동그라미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외에서의 취득은 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지. 뺀 세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은 원래 1,000분의 20인데 2%죠? 여긴 100분의 200이니까 100분의 200이면 뭐예요? 100분율로 하면 몇 프로예요? 2%지 뭐 2%.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거고. 5번. 자, 지자체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내에서요. 123페이지 제9절 부가징수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역시.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 부가징수도 항상 자, 종합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출제 1순위입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트레칭 한 번 안 하고 그냥 계속 강의만 했네. 목 운동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123페이지 제9절 부가징수입니다. 원칙 신고납부인데요. 1번의 일반적인 경우, 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이요.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그러니까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거기 60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증여 포함입니다. 그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며칠, 자, 증여 포함. 증여로 인한 취득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가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정에 따라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 구역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역시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기한이 나오고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기한인데요.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대요.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이건데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러면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 취득세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바꿔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뭐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니고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자, 허가일로 며칠?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자, 이거 맨날 제가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신경 쓰라고 했는데 강조했는데 시험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작년에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성을 신경 쓰지 말고 그 아래 6개월이요. 가로도 밑줄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갑을병 3명의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도장을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시간을 더 줍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는 거. 상속 개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3번 중과대상, 부과대상,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제목을 굳이 달아놓으면 신고의제예요. 죄송합니다. 추가신고납부예요. 말이 혼나간다. 추가신고납부.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그 옆에다가 추가신고납부예요. 추가신고납부 기간인데요. 추가신고납부 기간. 추가신고납부. 자, 추가신고납부라고 3번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추가신고납부요. 이 추가신고납부 기간 어떤 건지 봅니다. 양가로 1번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요. 그 과세물건이 처음엔 표준세를 대상이었어요.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됐나 며칠?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내.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표준세로 세금 내고 공제주에 넘기지 말고요.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항상 여러분 제가 요거 추가신고납부가 나오면 요거 항상 번호 달아 놓으면서 포인트 가산세 제외 그리고 세법에서는 포함제에 나오면 진짜 포함인지 제외인지 항상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고 신고 납부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며칠이요? 60일 내. 가산세 포함 제외,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딱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내용은 필요 없고요. 124페이지 내려와서 양가로 2번입니다.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나중에 이게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돼요. 조건을 못 지키거나 그랬을 때는 세 번째 줄, 여기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해당 과세편에 해당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그리고 아랫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부가 추징 대상이 된다.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자, 취득세요. 지금까지 신고 납부 기한을 배웠는데 이 취득세 125페이지 맨 꼭대기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쭉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다 사각형,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짝이고 포인트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형광펜으로 해놓든 사각형으로 해놓든. 자, 여러분.
취득세는요, 과세 주체는 특광도, 물론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실제로는 시군구가 위임징수합니다. 시군구에 실제적으로 취득세 신고세 줄어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승 첨부해서 등기소 갈 때는 취득세를 영승을 갖고 등기소에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지. 자, 취득세는 그래서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하루 딱지라면 가산세고 60일 내. 요 기간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에서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승 첨부해서 등록관세 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 거지. 취득세 안 내고 오면 등기등록 안 해주고요. 그래서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한 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납세지 보면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지방세 좌우지간 물건 소재지. 국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인데 동그라미 1번 미출입니다.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그런 거지.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 그 부산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9번을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9번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 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그래서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위 일에 따른, 자, 밑줄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이요.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 양가로 3번입니다. 또 밑줄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소재지별로 시가 순액 비율로 안 분한다는데 밑줄 짝이요. 이게 좀 사실은 좀 잘려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이 취득한 전체 취득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취득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했어요. 그럼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 것이냐, 그런 게 문제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요, 이 과세표준을 한 곳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거 취득세 놨던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할 것이고요. 성남시장도 자기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가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면 이 과세표준을 시가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원래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고 돼 있어요.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이요. 그래서 거기 시가순액 비율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면적 비율 X예요. 시험에서 바꾸면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다 시가순액 비율로 나옵니다. 시가순액 비율. 면적 비율 X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실력 체크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무자는 의 주소지가 하나라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 주소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뒤에 또 나오는 것들이라 일단 넘어갑니다. 예외 보통징수 가산세 봅니다. 취득세 본문을 볼게요.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거나 과세 표준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여기부터 또요.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했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되는 건데요. 그것도 일반 가산세예요. 취득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신고불성 실가산세 의무 위반에 따라서 127페이지 40, 20, 10%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요. 이건 하루만 딱 지나도 127페이지 맨 꼭대기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우리 교재가 동그라미 1과 2를 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그라미 1과 2 합한 금액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그러면 동그라미 2를 지워버리세요.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그라미 1만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거기 박스 안에서 한마디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게 1일 0.025%예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거기 여러분들이 제목 옆에다가 그냥 1일 0.025%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이건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어떤 때 적용되는 거냐면 자, 가산세를 과세권자가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또 납부하지 않았을 때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 동그라미 2를 지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동그라미 1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를 지우고 또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삭제하시고요. 그냥 제목 옆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제목 옆에다가 1일 얼마? 0.02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제목돼 있고 지금 가로 안에 1 플러스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우라고요. 요걸 지워버리고 그냥 1일 0.02%. 이렇게만 되도록. 그 다음에 중과산세를 봅니다, 여러분.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데요.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되느냐? 원칙 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밑줄이어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야.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예 조세 포탈로 작성했네요. 걸렸다 밑줄입니다. 산출세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밑줄이야. 그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는 거 아예 조세 포탈라고 작성한 거잖아요. 걸렸다 산출세액이 80%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양가로 2번 예외를 봅니다. 다만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 정하지 않느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았겠죠?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근데 골프, 승마, 콘도, 종합지역시설, 요트형권은 제외예요. 중과산세 제외에서 제외니까 제외의 제외는 포함이죠. 그래서 요거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정 매각했을 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쫙 밑줄이고 그 의미도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네들은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도 쫙 밑줄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럼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과세권자가 처음엔 모르지. 근데 지나다니다 공무원이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 차량 엔진 교체한다. 그 다음에 또 과점주리의 주식 취득 이런 것들 자기를 처음부터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그래서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지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9, 10월 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로 제가 출제한 문제로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과점주리 주식 취득과 관련한 독립문제,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래서 지목 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몰아져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거기 지문에도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이제 지문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시험장 다 배우고 평상시에도 배웠고 문제도 통용 모의고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에서 다 그 강조했거든요. 근데 시험 지문에 이거 나왔었습니다. 자, 저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법인의 장부 기장 비침입가산세도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해서 갖춰야 되는데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쭉 미칩니다. 법인이 위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포인트는 이 숫자예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그래서 포인트,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100분의 10. 이걸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100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면세점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어떤 건지 봅니다.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입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줄짝입니다. 이하의 동그라미고 미만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보세요. 취득가격이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이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은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고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이 사실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양가로 조세 총론에서 참 그런 것들은 봤었고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이 작년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양가로 2번은 주로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거는 바꾸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대개는 숫자 이거 1년 내 뭐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개는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옳은 거 골라 그랬어요.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취득, 토지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필기 다 했으면 요거 이제 지울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양가로 1번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요. 이게 한 필의 토지예요.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요. 사람들이요 먼저 요만큼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요.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요. 취득 후 1년 내에 자 인접한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합니다. 요만큼을 먼저 취득해요. 또 그러니까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나 있다고 요거 취득해요? 50만 원 면세. 이렇게 해서 계약서 50만 원어치씩 끊어서 이만큼 쓰겠죠? 그래서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이 전외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또는 건물 같으면 일구 하나의 구입된 건축물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이 사례 같으면 얼마예요? 이게 148만 원. 취득세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부가세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제목만 일단 아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129페이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력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무자가 취득세 가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100분의 얼마?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까? 100분의 80입니다. 100분의 50 틀렸고. 중과산세 80%잖아요.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하면.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는데, 이게 등기하기 전까지가 이제 아까 살짝 봤다시피 등기하기 전까지를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것도 눈에 익혀두세요. 등기등록관서의 장은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건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매수도 나오는 지문인데요. 대개 이거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바꾼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뭐 이런 거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등기등록관서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취득세를 안 내고 오거나 적게 냈는데 등기등록 관서의 장이 나중에 등기등록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니까 뭐예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맞죠?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 100분의 얼마?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130페이지 2번 문제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네요.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가가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부과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자,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취득을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에요.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변경일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할 때, 취득 시기 할 때 했었어요.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내 지자체장에 신고 납부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작년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교재는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었는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작년에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로 다 통일했어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거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자체 투자기관이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바뀌고 종전처럼 30일이다. 요거만 30일이고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 며칠? 60일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래서 30일 나오면 틀리다. 60일이다. 요거만 30일이다. 국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요게 지문에 나왔네요. 매각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특이한 거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일로 며칠 내? 30일 내 지자청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자체 투자 기간은요. 나중에 어떤 얘기인지 제가 정리한 교재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 제 다음 카페에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심화 이론에 대한 거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4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그 취득가격을 과수한다. 100분의 얼마? 90.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 등을 합한 걸 과세에 표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가나 대손을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등기 입증될 때 90%. 이게 포인트가 100분의 90이라고 강조드렸었고 작년에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또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거예요. 100분의 90입니다. 5번 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했어요. 그럼 그 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부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눈에 익혀두시고. 그래서 다 배운 거예요. 1년을 공부하면 다 이런 것들은 다 한두 번 제가 슬쩍 강조한 게 아니라 매번 강조하고 넘어온 내용들입니다. 132페이지 등록면허세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등록면허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